기온이 떨어지는 매년 이맘때 우리나라 들녘을 찾아오는 이 겨울철 손님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바로 철새인데요. 이 먹이를 위해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를 목숨을 걸며 여행하는 이 위대한 비행. 이 반가운 겨울 진객을 금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철새. 지구에 사는 9천여 종의 새 중 90%가 바로 철새라고 합니다. 시베리아로부터 먼 길을 비행해온 수만 마리의 겨울 철새들.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을 만나보시죠. 서산 천수만, 안산 시아오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로 꼽히고 있는 금강하구입니다. 서해 바다와 금강을 가르는 하구뚝은 먹이를 찾아온 1만여 종류의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고니, 물대새, 말똥가리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창오리를 100m 안팎에서 볼 수 있어 탐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군산 세계 철새 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는데요. 쉽게 접하기 힘든 철새들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과 실제 크기의 모형을 통해 철새들의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빌딩 11층 높이의 철새 조망대에 오르면 눈앞에 쫙 펼쳐진 금강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망원경을 통해 저 멀리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과 수려한 자연 경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와, 저기 진짜 철새들이 보이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는데요? 철새를 관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새는 사람보다 청각이 200배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새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하고요. 특히 시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빨간색과 같은 원색의 옷은 피하고 자연과 가까운 군복색이나 낙엽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멀리선 잘 안 보이는데 망원경 보니까 크게 보여서 신기해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게 보기도 좋고요. 잘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3월이면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다시 이동하는 겨울 철새들. 하지만 최근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농민들이 철새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민한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금강 제방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금강습지 생태공원 인근에는 대나무 인공섬을 띄어 먹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먹잇감과 안락한 쉼터가 있는 금강하구.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해마다 어떤 종류의 겨울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을까요? 현재 약 1만 5천 개체 정도의 가창오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외에 최연기현물 201-2호 큰 고니가 50여 개체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청동오리, 흰뺨검둥오리 같은 오리류가 한 5천여 개체, 그리고 하구뚝 바깥의 갯벌에는 기러기라든지 갈매기 종류가 한 1만 개체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새는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나그네 새, 그리고 미조라고 부르는 길 잃은 새까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는 봄, 여름에는 주로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먹이를 위해 중국 등 약 8개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나는 새인데요. 종류로는 기러기류, 오리류, 고니류, 두루미류 등이 있고요. 여름 철새는 봄에 동남아시아 등지로부터 찾아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로서 꾀꼬리, 뻐꾸기, 제비, 백류류가 대표적인 여름 철새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새는 우리나라보다 북쪽에서 살다가 월동을 위해 필리핀이나 호주까지 내려가는 도중 그 중간 지점인 우리나라에서 봄과 가을을 보내는 새를 말하는데요. 도요새나 물대새류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나그네 새 중에는 저새나 두요새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희귀종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들이 해마다 꾸준히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먹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간혹 우리나라에서 눈에 잘 띄지 않던 새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을 길 잃은 새, 미조라고 부릅니다. 태풍에 떠밀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어리거나 몸을 다쳐 무리와 헤어져 이동 경로 이외의 지역에 나타나는 새들인데요. 지금까지 기록된 종류로는 사다새, 구남조, 흰기러기, 아메리카 홍머리 오리, 바람까마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철새 탐조에 나서볼까요? 나포면 십자들녘에는 철새 관찰소가 위치해 있어 해설자의 설명과 함께 철새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을 시에는 해질녘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탐조객들은 서둘러 망원경으로 저 멀리에 있는 철새들을 관찰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가창 오리떼와 부리로 물속을 휘휘 저으며 먹이 활동을 하는 저 새,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의 타주떼감, 괭이갈매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새들은 이동을 할 때 항상 정해진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그거는 그 지역의 어떤 냄새라든지 별자리 같은 걸 보고 자기의 이동할 길을 정하는 거 정해. 예를 들어서 뭐 습지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새들에게는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지역이 없어져 버리니까 철새들은 이동할 때 굉장히 위험성을 안게 되고 한 거죠. 철새의 눈은 나침반이요, 부리는 지도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철새의 몸 안에는 나침반처럼 지구자기장에 반응하는 물질이 있다는 학설이 있는데요. 철새의 망막에 있는 크립토크롬이란 단백질이 이 자기장을 감지해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죠. 또 한 논문에 따르면 1년생 두루미 무리는 이동 경로가 들쑥날쑥한 반면 8년생 두루미는 직선 경로에 가깝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반복적인 학습에 의한 연륜의 지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철새들은 지형을 보고 그 경험으로 길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철새들이 도시로 들어왔을 때 지형에 변화가 생겼거나 새롭게 지어진 건물 때문에 길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또한 철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시옷자 대형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얘들은 첫째는 새들도 새끼가 있기 때문에 지형을 가르쳐줘야 돼. 예를 들어서 해안선을 간다든가 그 강을 따라서 간다든가 자기의 번식지와 월동지를 가다 보니까 지형을 첫째는 가르쳐주는 거고 어미들이. 두 번째는 새들이 공기 저항 때문에 앞에 나는 새가 뒤에 바람을 맞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새들이 날아갈 때 응가하다 보니까 옆으로 또 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는 새들은 날개가 딴 새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속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날아갈 때 부닥치면 날개가 부러지면 낙오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티아라를 너무 좋아해, 가수. 근데 내가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를 내가 발견을 했어. 그러면 난 티아라라고 이 새 이름을 만들어도 돼. 새 이름은 그 새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학교에다 보고만 하면 돼. 불이 끝이 노란 점이 있다고 해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자연학습장. 어느덧 금강하구에 붉은 노을이 깔리고 혹시나 철새의 군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해가 지도록 하구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탐조객들인데요. 바로 그때 어둠 속 저 멀리 무언가 시커먼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일제히 날개짓을 시작한 것인데요. 바람에 날리는 검은 연기 같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여러 가지 모형을 그렸다 지웠다 하는 모래 예술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동체 삶의 아름다움과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대개 저녁 되면 밤이 되면 천적이 없고 두 번째는
새를 방해하는 물체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이동을 해서 하는데 새는 눈이 밝아요. 눈이 사람의 약 300배, 귀가 사람의 150배, 냄새도 거의 200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밤에 이동해도 거기서 먹이도 먹고 또 개들이 이동할 때도 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별, 달, 주로 낮날 얘들이 철새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철새들의 생태와 특징 그리고 화려한 군무를 즐기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철새의 이동은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태계의 순환 과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북미 지역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철새들의 서식이 굉장히 평소보다 높은 곳, 그러니까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철새 이동이라는 건 자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계속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새들이 우리 금강이나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많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경이 철새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도 살기 좋은 곳임을 말해주는 거겠죠. 철새야 우리나라에서 잘 쉬다가 잘 놀고 우리랑 기뻐 만나. 철새야 사랑해. 철새의 생태적 본능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편히 쉬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 그저 바라봐주는 것. 철새를 위한 우리들의 자세겠죠? 이 하늘을 수놓은 철새들의 군무는 언제 봐도 참으로 장관입니다. 이 철새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감탄을 넘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게 됐는데요. 철새들의 서식지와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해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다양한 철새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욱 알찬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